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과 기업 브랜드 구축에 있어서 단순한 숫자보다 팬 관리가 중요하다. 네, 팬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트위터에서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또 트위터의 팔로우 수를 늘리고 또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 수를 늘리고 팬 수를 늘리고 이런 여러 방법들을 그리고 그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동영상과 또 웹툰 인포그래픽까지도 함께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영향력을 이제 넓혀 가실 텐데요. 그런데 과연 소셜에서의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람들, 팬이 많다라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듣고서 여러분들도 소셜에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이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서도 보통 파워 블로거들을 초대해서 뭔가 프로모션을 하고 또 서포터즈를 모집할 때도 조금 더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말을 추종하는 또 다른 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어쩌면은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양하게 소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자기 브랜드의 어떤 명성과 힘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조금은 파워풀한 팬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팬을 몰고 있는 약간의 중간급에 있는 영향력자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위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회수 씨를 또 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효리 씨라든지 김제동, 네, 김연아 이런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또 트위터에서 파워가 있는 분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분들은 우선 많은 분들이 약간 롤모델 또는 믿고 있는 분들, 신뢰를 많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 한마디가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런데요. 소셜에서는 이런 영향력자가 처음부터 바로 파급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영향력자 몇 명에게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들 그게 빨리 퍼지지 않는다. 네, 예전만큼 파워블로거의 파워가 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뭔가 문제가 좀 있죠. 그런데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요. 가장 효과적으로 뭔가 파급력 있게 소셜 컨텐츠를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가장 큰 영향력보다는 그 밑에 급 조금 더 입소문을 많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공략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요. 왜냐하면 진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자기 브랜드를 깎아먹을 수도 있는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그 정보를 갖고 본인이 나서서 알리지는 않는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도 많이 뭐 유명하거나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조금 누군가가 이거 좀 SNS에 페이스북에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물론 굉장히 친한 분들이면 바로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조금 한 번 더 검증이 됐을 때 올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섣불리 올렸다가 그 정보나 그 이벤트나 그 혜택이 조금 무마될 수도 있고요. 무산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지켜보는 기간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유명한 분들은 특히 영향력 있는 분들은 얼마나 그런 검증 기간을 거치겠어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전문가들이요. 요즘에는 이런 몇 명의 스타급 영향력자보다는 오히려 뭔가 정보를 받으면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1대 9대 90. 그래서 90%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습득은 하되 그걸 또 누군가한테 퍼뜨리거나 적극적인 리액션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앞에 1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좋은 정보를 얻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퍼뜨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의 브랜드도 조금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브랜드 또 제품의 브랜드도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들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분들이나 너무 명성이 자자한 분들보다는 오히려 초기에 뭔가 불씨를 이렇게 탁 터트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블로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파워블로거를 잡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조금 더 방문자 수가 적더라도 차라리 많은 분들, 예, 그런 분들을 마음을 얻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컨텐츠를 받았을 때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집단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부들 블로거 중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또 그 블로거들의 어떤 블로거 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찾는 것들이 어쩌면 이회수 씨를 섭외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요, 이런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발산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잡고 그분들을 통해서 정보들이 확산이 됐을 때 영향력자는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 이제 믿을만 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정보를 본인들의 SNS에서도 노출을 해주거나 예, 홍보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워 있는 브랜드로 네,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영향력자는 처음부터 이 정보에 어떤 선동이 되지 않고요. 중간쯤에 투입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뭔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확산을 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조금 더 큰 브랜드는 없지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잡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콘텐츠의 확산에서 영향력자는 중간쯤 네,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거나 만나거나 간접적으로 네, 어떤 홍보를 좀 부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는 콘텐츠가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네, 띄는 거고요. 그렇다면 소셜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또 그들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맺기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아까 코리안 트위터 같은 경우도 트위터 영향력자를 찾을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 움직이시다 보면 굉장히 그 사람 말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나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파워 유저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분명히 이제 친구로 신청을 해 놓으셨다가 또는 여러분들이 읽는 책에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 매체에서 접하는 그런 칼럼의 하단에 그분들의 SNS 계정이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강연회를 갔거나 모임에 갔는데 뭔가 인맥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의 또 명함을 개인적으로 받거나 또는 SNS를 하시는지 여쭤보시고 친구로 신청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영향력자를 찾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자 그 이전에 어떤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블로거들도 있고 또 SNS상에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영향력을 조금씩 펼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찾으시고 나서 조금 더 큰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보가 더 확산이 확실하게 될 거니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영향력자를 제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자는 세미나나 강연회에서 오프라인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 인맥의 어떤 모임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도 있고 신문이나 책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의 계정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블로그나 여러분들이 정보를 서치하시면서 와 진짜 정말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분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향력자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단계를 거친 후에 다음 단계는요. 영향력자와 연결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미나나 강연 현장에서 한 번 봤을 수도 있죠. 한 번 봤는데 어떻게 또 계속 연결하기가 애매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본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여성분과 최근에 1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분과는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요. 영국 유학을 바로 떠나기 직전에 제가 모임에서 만나뵌 분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직장 생활도 오래 하시다가 이제 뜻한 바 있어서 영국 유학을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대학원을 마치시고 오셔서 이제 좋은 어떤 기관에 다시 취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계신 분인데요. 상당히 책을 내는데도 관심이 많고 어떤 NGO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는 너무 신기한 게 오프라인에서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SNS에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더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영국 유학에 떠났을 때도 저하고는 SNS로 친구랑 계속 맺어서 소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대로 여러분들도 영향력자를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프라인에서 한 번 만나도 온라인에서는 그런 교류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그 친구들에게, 그분들에게 어필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향력자와 연결해서 일단 교류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고요. 그분들이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도 뭔가 갖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인맥이 이어지겠죠. 아니면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냈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책을 구매해서 후기를 올려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크게 내가 돈이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계속 도와주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런 영향력자들은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결된 영향력자와는 언젠가 여러분들의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실 수가 있겠죠? 영향력자에게 동기부여하는 과정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과정을 설명해드린 이 내용들 중에서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포섭하고 그 다음 단계는 영향력자를 찾아서 그분들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뭔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과정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의 출판 기념회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분들을 초대를 했고 또 계속해서 그분들과 교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서치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초대를 하는 그런 저자 모임이자 출판 파티였는데요. 그런 기회를 같이 그분과 만들고 나서 굉장히 또 저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어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재능을 크게 뭔가 들이지 않고 돈과 시간 들이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계속해서 도와주십시오. 소셜에서는요, 이런 나눔과 어떤 베푸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팬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에 또 했던 행사 중에 청와대와 기획했던 여성 강연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강연에 초대했던 멋진 여성 멘토들, 여성 연사분들은요. 제가 평소에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이기도 했고 또 그분들의 니즈가 젊은 여성들의 어떤 멘토 같은 입장에서 강연을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그런 분들을 또 초대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오히려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더 많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취했던 저처럼 여러분들도 영향력자를 계속해서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지라는 입장으로 연결을 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최대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떤 명분을 만들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인맥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과정으로 소셜에서는 영향력자를 찾고 인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소셜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과 소셜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향력자, 그 이전에 뭔가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SNS 상에서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물론 블로거의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시지만 특히 페이스북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소영 작가, 도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도자기 카네이션 작가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후원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한글날 파이오니어 퍼포먼스라고 해서 본인이 하는 일과 관련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알리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한 분을 예를 들면요. 이 김소영 작가와 같은 컨텐츠가 지금 또 공유가 되고 있는 분인데요.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김지희 대표님이십니다. 러브앤땡스의 김지희 대표님은 아까 김소영 작가님의 그런 컨텐츠를 또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를 해서 본인의 담벼락에 올려놨는데요. 이분 자체도 굉장히 어떤 방문자나 팬들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공유하기를 통해서 더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요, 개인적으로 제 계정에 올려놨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웹사이트나 카페에 올려놓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팬들이나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계정에서 뭔가 정보를 공유할 때는 어쩌면 더 효과가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큰 영향력을 갖추신 분들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영향력자라고 할 수 있는 SNS에서 파급력을 갖고 있는 페이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대학의 정석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혹시 아시나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16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이 정도의 팬을 확보하고 있는 지금 페이지인데요. 젊은 분들의 어떤 컨텐츠, 10대들의 꿈과 커리어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주고 함께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지금 국군의 날 이벤트도 올라와 있고요. 또 기업들과 함께하는 프로모션들도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하기를 눌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정보가 이런 매체들을 또 특히 정식의 어떤 매체가 아니더라도 SNS상의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나 어떤 페이지에 올라갔을 때 그 정보는 파급력을 어마어마하게 갖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근에 이제 책을 낸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20대 저자거든요. 청춘과 관련된 책을 낸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런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번 올라가셔서요. 상당히 많은 독자들이 예비 독자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블로그에 일방문객이 갑자기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파급력을 갖출 수 있는 곳 위주로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독도컵의 사례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알려드렸었는데 독도컵도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올라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보고 2만 명 이상이 조회를 하고 그분의 블로그를 방문하고 그래서 그게 인터넷 뉴스 기자들에게도 입소문이 나서 뉴스 매체에도 나올 수 있었던 그 과정에서 바로 입소문의 근원지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그냥 홍보하고 알리고 내 브랜드를 여기저기 노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채널,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업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17만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고요. 많은 채용 정보라든지 대외 활동 족보가 아주 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도 많고 또 기업들과 제휴를 하는 그런 좋은 이벤트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스펙업도 추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과 영향력을 가지신 분과 조금 소통하는 것도 어쩌면 이회수 씨를 잡는 것보다 더 파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파급력이 큰 영향력자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팡하고 정보를 터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페이지의 운영자분들과 친목을 더 쌓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감이 좀 오시나요? 내가 너무나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온라인상에 정보를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정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그들의 팬들이 그 정보를 또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정보가 무한 확산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소셜에서 영향력이 있는지 또는 이 채널이 소셜에서의 파급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소셜 영향력 분석 사이트들인데요. 개인적인 어떤 소셜 활동도 검색을 해서 파급력을 알 수가 있고요. 또는 기업의 브랜드도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 몇 개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소셜 영향력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소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웹사이트 중에 클라우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정의 소셜 영향력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늘어나고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소위 빅데이터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셜 영향력을 분석하는 한 업체가 작은 업체인데요. 큰 기업에 또 M&A로 인수가 됐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소셜에서 활동, 마케팅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이 진짜 내 브랜드를 높이는 데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분석하는 것도 더 중요하죠. 그죠? 많은 기업들이 정말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가치가 있는지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온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던 소셜 매트릭스 클라우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소셜 매트릭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도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요. 로그인을 했더니 바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소셜 인사이트, 소셜 검색, 홈 여러 코너가 있는데요. 특히 소셜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탐색어 맵으로 뭔가 연관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그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쫙 나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북한을 검색했더니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대통령 성함도 보이고 뭐 국정원, 이석기, 한국, 민주당, 미국 이런 식으로 검색어의 가중치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옆에 보시면 탐색 건수, 연관어들이 쫙 순위별로 뜨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만큼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 단어에 관련된 연관 단어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들이 어떤 비중으로 지금 소셜에서 노출되고 있는지 그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어 추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때에 어떤 단어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탐색어 여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긍정, 부정, 연관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셜에서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또는 내가 운영하는 내 SNS 계정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저도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활동을 분석해주는 여러 사이트들 중에 이제 클라우트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단 접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트에 접속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하실 필요 없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제가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제가 최근에 90일 동안 활동했던 소셜의 어떤 활동 사항들, 이력들 그리고 그 좌측 상단에 제 SNS 사진 옆에 숫자가 보이는데요. 이 숫자는 소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다음에 종합적인 활동 점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요 트위터러, 주요 영향 토픽 등이 상단에 표시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서 저도 조금 실망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이 본인들의 예상보다는 조금 숫자가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팔로우 수가 많거나 또는 페이스북 친구가 많거나 이런 것들 뿐 아니라 그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퍼지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까지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많이 적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시는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0일간의 어떤 활동 지수 그래프, 리트윗, 멘션 수
트위터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같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시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내 컨텐츠가 어느 정도로 도달을 하는지 네, 그런 영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또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계정을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조금 경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을 계정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 정도의 누군가가 정보의 중개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소셜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웹사이트 클라우드 한번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의 컨텐츠, SNS 파급력을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셜 매트릭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메인으로 보시면 네, 10월 1일 오늘의 SNS 트렌드 이슈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만나는 SNS 동향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클릭을 해보면 1번은 어떤 컨텐츠일까요? 연방정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네, 이슈가 된다고 하네요. 연방정부와 관련된 오바마, 경제, 예산안, 한도 이 단어들이 지금 매트릭스처럼 쫙 분포가 되어 있는데 컬러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 각 컬러는 옆에 보시면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네, 노란색, 인물, 단체, 속성, 상품 이런 어떤 분류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고요. 또 탐색 건수, 미국과 오바마 공화당 이 순서대로 네, 번호가 매겨지면서 매트릭스처럼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셜 매트릭스에는요. 최근에 오늘의 SNS 트렌드 이슈를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한번 2번을 한번 볼까요? 네. 1번, 2번, 네, 한 3번을 보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소식입니다. 뮤직비디오 탐색어 맵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촬영, 현장, 기대, 아이디어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트위터에 실제로 뮤직비디오를 단어로 넣었을 때 어떤 컨텐츠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지 블로그에는 어떤 컨텐츠가 올라왔는지 그런 블로거들의 주소까지도 노출이 되어 있고 실제 트위터의 개인 계정도 노출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뮤직비디오 관련된 컨텐츠가 트위터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올리는구나.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생산하실 때도요. 지금 SNS에서 트렌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파악하는 방법들 중에 이런 툴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도 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또 키워드로 떴네요. 아시안 게임을 중심으로 인천이 네, 핫 키워드로 굉장히 많은 4,000명 가까운 분들의 SNS에 거론이 되고 있네요. 이런 어떤 정확한 수치와 네, 분석이 가능한 소셜 매트릭스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어를 해보시거나 또는 관심 있는 그런 이슈를 클릭해서 자세하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유전자 검사, 청와대, 네, 이런 연세대, 요즘 또 고연전, 연고전이 또 유행이고 이슈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 관련된 정보, 교수, 고려대 네, 이런 식으로 관련 검색어 한번 보시고요. 오늘의 SNS 트렌드 이슈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라는 파악 한번 해보시고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컨텐츠와 단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입소문의 근원자라는 이미지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셜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과 친구를 맺고 그리고 그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인맥을 맺고 오프라인에서 명함을 주고받고 그들과 한참 동안 관계를 몇 차례 가져야 조금 친한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신기하게도 오프라인에서 한 번 만나고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더 친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SNS와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인맥 구도까지 바꿔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좀 더 소셜에서 영향력을 갖고 더 영향력 있는 분들이 친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소셜 컨텐츠를 발산하는 정보의 발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